김만배 씨 가짜뉴스, 이 검찰 수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앙림 전 위원장이 나흘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는데 어제는 이런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작. 사전에 만난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말씀 없으세요? 9월 15일 이전에 제가 화천대유든 천화동이든 그 언저리에 간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작해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그때 화천대유 관계자 두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자,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콕 집어요. 15일에서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다시 말해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화천대유 사무실을 갔다.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보다 한 30년 어린 이 까마득한 후배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 거기 간 사람은. 들어보시죠.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자, 지금 김만배 씨와 그 전에 만나고 같이 가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령이 갔다고 그랬고 민주당과의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의 가능성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만배와 그때 이후에 이전에 뭐 지금 본인은 이후라고만 얘기합니다만 뭐 이후도 좋아요.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유령이 갔다고 했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조인들은 진술이 달라졌을 때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빙성이 이만큼 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뭐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5년, 20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고 그에 호응해서 지금 신앙림 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2021년 9월 15일 날 그와 같이 만나기 이전엔 만난 적도 없고 그때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간 적이 없느냐 했더니만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유령이 갔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진술을 바꿔가지고 그 녹음을 했던 미팅이 있은 바로 직후에는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간 적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함이 나오고 책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물적 증거 앞에 사람의 거짓말은 진실인지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아가 명함이라든가 직접 본 사람의 어떤 인터뷰 더불어서 지금 이미 압수수색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까지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 몰라도 통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적 증거를 지금 검찰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일부는 사전에 이렇게 교감을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의 향후의 향배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후에도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많이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가 있었던 2021년 9월 15일과 보도가 나간 지난해 3월 6일을 전후로 정 전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과 김 씨를 비롯한 이 대장동 일당 간의 통화 기록 또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관계자 진술과 허위 인터뷰가 혹시 기획되거나 좀 보도됐다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검찰은 허위 인터뷰 내용과 보도 시점에 외부 압력이 있을 가능성 이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이 허위 인터뷰가 진행된 뒤에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서 김 씨 연락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던 점과 또 김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을 진술하도록 좀 회유했다는 점을 연관지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만배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 측 관계자와 만났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안해서. 그 중에 한 분을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만나요. 예?
김만배 씨가 구속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간 거죠. 김만배 씨한테 제가 녹음을 했으니까 몰래 좀 허락받지 않고 녹음해서 미안하잖아요. 글쎄요. 미안해서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좀 다급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신앙림 씨가 대선 사흘 전에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뒤에 지인과 주고받은 SS 내용까지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대선 이틀 전에 대단하다라는 KBS 광주국장의 말에 사흘 전 키읔키읔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는 댓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해명처럼 몰래 녹음한 게 기사가 돼서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거는 그 댓글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제 추정입니다만 이거 가짜로 조작해서 만든 인터뷰 어떻게 터뜨릴까? 어떻게 민주당 측이나 JTBC 같은 진보 언론에 흘려줄까? 이 고민과 이 의논을 하러 간 게 아닐까? 그리고 또는 김만배로부터 책 3권을 뭐 1억 6천만 원에 팔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도 보면 100억짜리 언론재단 만들어서 신앙님을 연봉 1억에 한 달 법인카드 1,000만 원 쓰는 이사장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언제 해줄 거냐? 너 구속됐는데 그거 해줄 수 있냐? 이런 아주 사특한 논의를 하러 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인 것이지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갔다면 미안한 사람이 저 방금 댓글 나온 것처럼 사흘 전 키역 이러고 있겠습니까? 예, 사흘 전이다. 크크크. 아까 그 두 사람 대화 녹취, 그러니까 그 서로 대화방에서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댓글을 통해서. 자, 이게 이 방송이 나간 뒤에 그 모 방송국에 있는 아마 후배 기자인 것 같아요. 그분도 뭐 이름은 공개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이 언론사 경력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뭐라고 했냐면 배신감 느낍니다. 아니 선배 어떻게 그거를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딱 감추고 있다가 사흘 전에 터뜨려요. 야, 참 배신감 느껴요 했더니 신앙림 씨가 배신은 위대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대화 뒤에는 대선 사흘 전이야 크크크라는 신앙림 씨의 대화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측 양측의 그 입장을 좀 들어보려면 저는 그냥 사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서로 이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민주당 그때 저 보도 대선 사흘 전 나온 다음에 이재명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커피는 왜 타졌어요라고 몰고 갔지 않았느냐. 물론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겁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유권자들은 결국은 윤석열 게이트인가? 김만배 목소리까지 들었네? 그러고 투표하러 갔거든요. 거기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는 투표 이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이게 무슨 사형감이냐? 이거는 무슨 사형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 민주당 결국 그 보도의 수혜자는 민주당이었는데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 그게 저희들이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라는 입장 발표는 아직 못 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대선에 졌는데 무슨 수혜를 입었습니까? 졌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김만배 씨와 신앙민 씨가 그 대선의 판세를 좀 바꾸려고 하는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민주당이 관여했느냐. 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지금 정황이라든지 객관적 물증에서 밝혀진 건 없고 지금 수사 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입장문을 발표하잖아요. 이게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에 발맞춰가지고 여당부터 방통위, 검찰, 방심위까지 앞장서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관여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게 대선 정치 공작이다. 이것이 국기문란 행위다. 그리고 또 인용한 공영방송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또 수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제 수사해서 밝혀지면 될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정치 기획이자 정치 공작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기보다는 그렇게 사과나 유감 표명하면 오히려 지금 분위기로는 검찰이 꼭 봐라 민주당도 사과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대선 정도 되면은 이제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도가 나면은 유리한 거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앞다퉈서 다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또 쓰는 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써왔다.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에 이어서 자, 그렇다고 김기현 대표가 이게 사형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만 최고위 회의 때 옆에 앉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실 것 같아서 부담 전혀 안 되는데요. 일단 최진영 변호사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살인죄는 사람에 대한 살인인 것이고 외환, 내환, 여적죄 같은 거는 국가에 대한 살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그 어떤 그 내심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공작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그것도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공작으로 이루어져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거의 사형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했는 것이고요. 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림 씨와 지금 그 광주 지역에 있는 지상파의 전 그 보도국장이 나눈 대화에 굉장히 많은 실체적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6개월을 기다렸어요. 나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바로 보도를 했을 것인데 라는 것은 예. 그것은 통상적인 언론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단독 특종이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쓸까 봐 일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6개월씩이나 그 묵혔다는 점. 나아가 이게 보면은 이틀 전에 했다. 빵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신학림 씨가 3일 전이야. 크크크. 기자로서 팩트를 재차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이 팩트였습니까? 완전히 왜곡하고 조작했는 것이죠. 나아가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분이 큰일 하셨습니다고 했습니다. 큰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로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도에 영향이 엄청났다는 것을 민주당 진영에서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커피 타주세요라고 물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제가 두 분께 다 사과할 의향 없냐고 했는데 사과할 의향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지금 민감하고 엄중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뭐 그래서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올렸던 SNS 글들을 뭐 삭제한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삭제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운 건요. 지난 2021년 10월 16일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표는 이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속될 사람은 내가 아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이라고 주장한 글이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허. 당시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 진상 밝혀라 이런 제목의 글에서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후보였다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대출을 일으킨 A씨가 검찰 출입기자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가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서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님 같다고 주장을 한 바 있고요. 지난해 3월 김만배 씨의 녹취록 관련 보도 링크를 공유한 게시물에 이어서 또다시 SNS 글을 또 없앤 겁니다. 예.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또 허위라는 논란이 제기되니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지운 거 아닐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당시에 김만배 씨와 또 이재명 후보 간에 그 했던 단어들, 공개된 단어들은요. 공산당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한테 공산당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남시장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산당만큼 싫어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 함께 보시죠. 김만배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방어해야 된다.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측근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업자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물론 뭐 이 말 말고도 계속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왜 김만배는 그토록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랬었던 걸까요? 원팀이니까요. 애초에 대장동 사업 허가를 누가 해줬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일당이 누구와 소통했나요? 정진상, 김용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끈끈하게 묶여있는 원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어야만 김만배 일당의 죄도 경감이 되고 이 대장동으로 벌어들인 재산도 지킬 수 있다고 김만배가 판단했기 때문에 남욱을 비롯한 주요 멤버들에게 계속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곧 풀려날 것이다. 버텨라, 견뎌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는 진술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공산당이라는 표현도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이재명 대표로 칼날이 가는 것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김만배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진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 봐라. 김만배가 나 공산당이라 할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것 역시 김만배의 머릿속에서 나온 방어 논리라는 거죠. 저는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토록 끈끈하게 정경유착이 된 원팀을 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내밀한 관계였던 것 같고 김만배의 이해관계와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은 민주당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만배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 본인이 그 판단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 한번 하고 만난 게 다잖아요. 오히려 인연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기자 하면서 만난 거라든지 또는 부친의 그 집을 누나가 사준 것도 있고. 그 뭐 양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누구랑 더 친한지는 김만배 씨가 더 잘 알겠죠. 인연을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단 한 번 인터뷰한 게 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김만배 씨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대장동 건이 불거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15일 날 이런 인터뷰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제대로 이게 안 되면 본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다른 뭐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지 이재명을 위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재판 과정에서 실제 진실이 규명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것도 커피를 타줬느냐 안 타줬느냐가 사실은 본질은 아닌 거고 그 수사 무마가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 그 조우영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 선임되고 그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것, 그리고 조우영 씨만 21년도 수사에서 70년 중에 유일하게 불기소 처분받은 게 4년 뒤에는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 팩트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 팩트에 오늘 또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윤석열 과장이 수사했던 사건은 조우영이 대상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었고 참고인이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